자, 여기서부터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요. 벌써 2단원이죠. 우리 이제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총 3단원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삼각함수 있잖아. 처음에 막 정의 같은 거를 막 내려주거든. 근데 이제 너네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대수가 전체적으로 좀 그러긴 한데요. 그래서 약간 반감 갖지 말고 들어야 돼요. 알겠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좀 들어야 돼. 알겠지? 받아들이면서 들어야 돼요. 오케이? 이쪽 파트가 조금 그래. 일단 정의 먼저 하기 전에 호도법이라는 걸 먼저 좀 언급을 해줄 건데 이거부터가 이제 너네한테는 새로운 거예요. 한번 보자. 어떤 원을 좀 가져올 겁니다. 원을 좀 가져올 거고요. 원의 중심이 존재할 거고 반지름이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타만큼의 중심각을 갖는 거 이렇게 한번 좀 잡아볼게. 여기 점을 A, B라고 좀 잡고요. 자, 이 세타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거야. 너네가 이때까지 배웠던 각도는요. 몇 도, 한 바퀴면 360도, 반 바퀴면 180도 이렇게 배웠지? 이 도로 이렇게 적었었죠? 그죠? 근데 호도법이라는 것은 실수야, 실수. 우리 30도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숫자가 30은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고 막 이렇게 할 거거든? 너네 그래프 그릴 때 실수 평면에다 그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는 걸로 정의를 해줄 거예요. 각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이 새롭게 정의하는 이 각의 크기를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R분의 L이요. 자, L은 어디냐? 요 A, B의 길이요. 호의 길이요. 세타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R분의 L로요. 얘의 단위는요. 라디안이에요. RAD, 라디안. 그래서요. 이 세타라는 거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에 비해요. 호도법이 이런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새롭게 정의한 거야. R분의 L이요. 알겠죠? 자, 그럼 너네가 알고 있었던 게 그 60분법이야. 몇 도? 이거. 60분법과 비교했을 때 호도법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요. 이것도 선생님 방금 말을 해줬었죠? 60분법에서요. 1도는 그냥 상대적인 측정 기준인 거야. 상대적인. 실수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호도법에서는요. 일은요. 실수일이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것들 나와요. A스텝 같은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호도법의 각을 60분법의 각으로 좀 변화를 한번 해봐라. 이런 건데, 근데 60분법이 뭐예요? 몇 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게 60분법. 니네가 이때까지 썼던 각도. 그게 60분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아우 착해.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360도 분의 세타도라는 게 있어. 여기에 2파이를 곱해가지고 라디안을 가져올 거예요. 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 2파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 바퀴요, 한 바퀴. 이제 한 바퀴가 뭔 말이에요? 얘들아 호도법이 뭐였냐면 잠깐 다시 올라갈게.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b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b였어. 너네 한 바퀴라는 거의 호가 길이가 어떻게 돼요? 2파이 r이지.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b를 한 바퀴로 나타낸 거야, 지금. 한 바퀴가 어떻게 되냐? r분의 2파이 r이라는 거죠. 오케이? 라디안으로 변환을 시키려면 이렇게 한 바퀴를 곱해주면 돼요. 왜요? 360도라는 게 한 바퀴잖아요. 맞아요? 360도 중에서 세타만큼 차지하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이거를 실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라디안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면 밑에 거 하면서 조금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변환을 시켜요. 세타 라디안이라는 것은 180도분의 세타도 곱하기 파이로요. 자, 세타도라는 것도 바꿔야 되겠죠? 세타도라는 것도 파이분의 세타, 여기 라디안을 굳이 적어줄게. 원래 라디안의 기호는 쓰지 않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돼요. 얘들아 외워놓는 게 좋다. 여기 적어져 있네. b를 구하고 전체를 곱하면 변환한다는 거. b를 구하고 전체를 곱한 거죠. 전체가 360도니까요. 맞아요? 그리고요. 호도법에서의 360도는 2파이였던 거야.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b잖아요. 맞아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b를 한 바퀴로 정의를 한 거지, 지금. 호도법으로 바꾼 거죠. 맞아요? 자, 이거 한번 봐보자. 60분법에서 몇 도가 6분의 파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파이라는 것은요, 여기 앞에서 언급했듯이 2파이라는 건 한 바퀴라 했지. 한 바퀴. 그치? 그럼 파이는 반 바퀴. 그치? 그러면 어떠한 원에서 항상 이야기를 할 거야. 어떠한 원이냐면 한 반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파이만큼의 크기인 거예요. 여기의 크기가 파이만큼이라고. 180도가 파이예요, 이제. 알겠어요? 180도를 실제 숫자로 나타내면 파이였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파이라는 것을 6등분으로 나눈 거잖아? 맞지? 그럼 파이라는 것을 6등분으로 똑같이 나누면요, 몇 도겠냐? 30도요. 알겠어? 그러니까 60분법이랑 호도법 얘네들을 막 바꾸는 게 어렵지 않다고. 오케이? 여기가 30도. 자, 그럼 45도라는 것은? 45도라는 건 90도를 한 번 더 쪼갠 거잖아. 그러면은 그렇지, 4조각 중에 한 조각인 거지. 4분의 파이요. 됐어요? 45도라는 것은 4분의 파이요. 자, 60도요. 60도라는 것은 이 180도를 3등분으로 나눈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3분의 파이. 자, 90도는요? 2분의 파이요. 2분의 파이요. 자, 3분의 2 파이는 뭐겠어? 3분의 파이 2개. 맞지? 120도. 자, 135도라는 건 45도가 총 3개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4분의 3파이. 그리고 6분의 5파이라는 건 30도가 5개. 맞지? 150도. 자, 파이라는 거 몇 도라고요? 180도. 자, 파이는 180도. 이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파이는 180도. 알겠지?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봐요.
이제 라디안을 이용해가지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 배울 건데 너네 이미 알아.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 어떻게 생겼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에? 호의 길이 2파이 보면 360도. 맞아.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지? 그지? 응. 근데 일단은 적고 좀 보자. L은 R 세타고요. 설명해 줄게. 2분의 1의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의 RL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는데 사실 있잖아. 이 L은 R 세타라는 거 우리가 아는 공식 말고요. 여기 정의한 거 있죠. 그죠? 응. 정의한 거에서 L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R을 양변에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되냐? 세타를 내가 R분의 L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거 이미 라디안이야. 알겠어? 세타 도라고 안 적혀져 있죠? 맞죠? 세타는 라디안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넓이에 대한 공식은 왜 이렇게 되냐? 넓이라는 것은요. 이 넓이라는 것은 이 원 전체에서 이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 넓이만큼에서 넓이는 어떤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파이 r 제곱 이게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세타 대 2파이 이렇게 지금 적어주시면 되겠죠. 한 바퀴가 360도 한 바퀴가 2파이 맞아요? 전체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S인 거고요. 됐어요? 얘를 라디안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얘는 니네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던 거고요. 이러한 비율 때문에 S라는 게 S 곱하기 2파이는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L이 R 세타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R 곱하기 R 세타니까 R 세타 대신에 L이 적힌 거고요. 이거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얘네 둘 다 외워. 문제에서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 쓰면 돼요. 그죠? 문제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보자. 둘레의 길이가 8cm이고 넓이가 4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요. 자, 둘레의 길이가 8cm라는 것은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부채꼴이 이렇게 있거든? 그럼 둘레의 길이가 8cm라는 것은 얘 다 더해갖고 8cm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R 더하기 L이 8이요. 그리고 넓이가 4cm라는 것은 내가 R이랑 L에 대한 관계식을 알지? 그니까 요거 쓰자. 알겠지? 자, 그러면 2분의 1 RL이 4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두 개 가지고 RL은 8이다.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러면 R 곱하기 8-2R은 8이다. 이거 쓴 거야. 그러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요. 그래서 R이 2가 나오고요. L은 4가 나오고요. 세타라는 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니까 2분의 4요. 2 나와요. 중심각의 크기가 실제 숫자로 2였던 거야. 그냥 알겠지? 자, 둘레의 길이 80이고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래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2R 더하기 L이라는 게 80이고요.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요. 2분의 1 RL이죠. 얘가 최대래.
그때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그러면 이 관계식을 좀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R에 대한 2차식이 작성이 돼. L은 하고 바꿔서 집어넣을게. 80-2R로 2분의 1 R에 80-2R이야. 얘는요 R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인 거잖아. 그러면 2차 함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계산은 그냥 생략했어요. 이렇게 만들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R은 20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값이 400이 나오는 거죠. 즉 L이 40이라는 거죠. 나 R 20인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냥. 알겠지? L은 40인 거죠. 그렇다면 중심각의 크기는 20분의 40이요. 얘도 2 나오네요. 자, 삼각함수에서 삼각 B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자, 삼각 B의 정의를 쓰래요. 자,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뒷변분의 높이죠. 자, 뒷변분의 높이요. 이렇게 내려가겠네. C분의 A. 얘들아 한 번 다시 정리하는 거야. 니네가 알고 있는 거야. 이거 3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요. 빗변분의 밑변이죠. 얘는요. C분의 B요. 자, 탄젠트 세타요. 탄젠트 세타 밑변분의 높이죠. 자,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들어가죠. B분의 A요. 너네가 좀 가끔가다 이렇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세타를 여기다 두고 봐서 그렇지 만약에 세타가 여기였으면요 사인 세타 구하라면 C분의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밑변의 기준을 좀 잡는 게 중요해요. 밑변의 기준은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과 직각의 사이에 있는 변입니다. 알겠어요? 이 기준을 잡고 항상 문제를 풀어야 돼. 넘어가세요. 자, 각 C가 90도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여기가 90도래요. 두 변 AB와 BC의 길이 CA 사이에 C는 3A 관계가 성립한대요. 그냥 적을게. 여기가 C고요. 여기가 A인데 C는 3A가 성립한대요. 여기 B라고 그냥 좀 잡을게. 얘가요 3A래요.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래놓고서 너네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밑변이 뭐예요? 밑변이? B? 밑변이요. 이거 미안 나 이걸로 봤어. 밑변은요 CA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가 밑변. 됐니? 자, 그러면 사인 A는요? 사인 A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3분의 1이요. 네. 왜 C가 3A? 3A분의 A라서요. 됐니? 그다음에 코사인 A요. 빗변분의 빗변분의 밑변. 그럼 C분의 B잖아요. 그러면 이 B가 A로 나타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래, 피 탔어요. 피 탔어요. 얘 제곱하면 9죠? 얘 제곱하면 1이죠? 루트 8이죠? 됐니? 피타 쓴 거다, 피타. 3분의 2 루트 2. 자, 탄젠트 A는요?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밑변 2 루트 2분의 1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사인 15도,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하래요. 얘들아, 어차피 이 사인 15도, 탄젠트 15도 이런 걸 구하라고 하면 너네는 삼각 B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맞지?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항상 B예요. B. 오케이? 그니까 길이를 몰라도 그냥 내가 놓으면 된다고. 어차피 B로 나올 거거든. A라고 놓나 1이라고 놓나 똑같다고요. 어차피 A 약분되니까요. 맞아요? 빗변분의 밑변 해버리면 약분되잖아. 약분. 그치? 자, 여기 1이라고 놓을게요. 여기 특수각이죠. 1대2 대 루트 3이요. 그리고요, 여기가 30도기 때문에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한 외곽이라서요, 여기가 15도죠. 여기가 2네요. 그럼 너네 사인 15도, 탄젠트 15도 값을 구하려면 얘가 필요하네요. 피타 쓰세요. 자, 그러면 AB의 전체 제곱은요,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이요. 얘는 8 플러스 4 루트 3이요. 자, 그럼 AB는요, 루트 6 플러스 루트 2요. 쌤, 제곱이 이렇게 센데요? 얘들아, 이중근 이거 푸는 방법 배웠지? 기억나? 안 나지? 기억 안 나죠? 이중근호 푸는 방법 기억나요? 어떻게 해? 앞에 게 합이고 뒤에 게 곱이고. 오, 맞아. 앞에 게 합이고 뒤에 게 곱인데 여기를 뭘로 만들어? 2로. 오, 똑똑이들만 모아놨는걸? 그래도 혹시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적어줄게요. AB는 루트 8 플러스 4 루트 3을 루트 8 플러스 2 루트 12로 만들 거고요. 합이 8이고 곱이 12인 수를 찾아내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6과 2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여기를 2로 만들어야 됐었어. 자, 사인 15도라는 것은요, 그래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사인 값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요, 탄젠트 15도요. 탄젠트 15도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요. 이렇게 탄젠트 값이야. 됐니? 이거 얘들아, 이중근호 못 푸는 얘들 이것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새로 배웠다 싶은 얘들은 이건 보고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알겠죠? 자, 그리고요, 자, 이 일반각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너네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여기까지는 아직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갈게. 너네 호도법 이제 배웠지? 호도법 배웠어요? 이 호도법은 뭐냐?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정의를 했어요. 왜요? 실제 실수로 나타내고 싶어서요. 오케이? 그리고요, 60분법이랑 호도법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삼각비 이야기 잠깐 했고, 이제는 일반각을 정리할 거예요. 자, 정리를 할 거야. 우리 각은 어떻게 생겨요? 각의 정의가 뭐야? 두선 사이에 봐가지고 됐거든. 각의 정의가 뭐냐면요, 두 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크기예요. 알겠죠? 두 반직선이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OX라는 것의 반직선, 얘를 이름을 난 시초선이라고 줄게. 시작하는 선이다 이 말이야. 시작하는 선이고요.
OP라는 얘를 이제는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만큼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냥. 자, 내가 이 OX에서 이거 긋지 마. OX라는 얘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돌아간 게 P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만큼 돌아간 게 각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 오케이? 이만큼 돌아간 게 OP라는 동경입니다. 그럼 동경의 크기, 그게 이제 각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죠? 우리 보통 각은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요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여기 라디안을 정의를 한 이유는 나 실수로 각을 보고 싶어서. 맞지? 실수는요 양수도 있고요 음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라는 것은 그냥 양의 방향.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냥 음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 OX를 시초선으로 해서 내가 OP라는 얘가 이만큼의 크기야 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다 좀 봐라 얘들아.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의 크기야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고 요만큼의 크기야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실수는 무한하잖아요. 그죠?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고 해서 얘야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각을 실수 전체로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의 동경이요 무수히 많은 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10번은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는데 답을 내가 여기다 적으려고 이 그림 보면서 하려고 그래요. 답은 오른쪽에 적으세요. 너네는 알겠죠?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 동경 OP가요 시초선 OX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최소의 양의 각을 알파라고 하는데 이를 일반각 세타로 지금 표현하래요. 그럼 일반각을 이제 표현해보고 싶다 이거거든. 봐봐 얘들아, 내가 이만큼의 크기가 만약에 30도였다 칠게요. 30도였다 쳐요. 이만큼 그냥 30도인데 내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요만큼 더 갔어. 그럼 몇 도게요? 390도. 390도요. 왜요? 360도 더하기 30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바퀴 돌고 갔어요. 그럼 크기가 뭐예요? 그렇게 이제 일반각이라는 것을 실수 전체로 이제 확장을 해서 보고 싶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만큼의 크기가 2예요. 2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더 갔으면 어떻게 돼요? 2파이 더하기. 맞아. 2파이 더하기 2. 왜? 한 바퀴라는 거 실제 숫자는 2파이라고 알려줬잖아요. 맞아요? 오늘 정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10번의 답을 좀 적어라. 10번에 적으세요. 여기 밑에 적지 말고요. 세타도라는 것을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요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 라디안이라는 것은요, 10번에 적어. 10번에 2n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n은 정수예요. 자, n은 정수라는 거에서 얘들아, n은 정수라는 거에서 각의 크기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 만약에 여기 각의 크기가 여기가 30도였잖아? 그럼 너네가 보고 싶은 동경이 이만큼의 크기잖아? 그러면요? 봐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요. 마이너스 360도예요. 알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360도에서 30도만큼 더 간 거지, 얘가. 그치? 자, 이 각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각이 마이너스 330도입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왼쪽으로 서면 마이너스고 오른쪽으로 서면 플러스예요. 이렇게. 아니,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니지. 왼쪽으로 도는 거지, 이게. 방향을 좀 적을게요. 자, 플러스는요. 이걸 안 적어줬어. 미안해. 반시계 방향이요. 자, 마이너스는요.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11번도 말해요. 일반각을 이용해서 각을 표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회전량을요. 그냥 얘들아, 여러 가지 각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끝이야. 회전량으로 각을 정의하였으므로 동경의 위치가 동일하더라도요. 각의 크기는 회전수나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게 이점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제 센에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12번 같은 문제가요.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일 때요. 2분의 세타의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나와요. 자, 그럼 2사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축 좀 가지고 올게요. 여기를 X축, 여기 Y축인데 봐봐 얘들아. 이만큼의 동경의 크기는요. 어떻게 나타낼까요? 일반각으로. 시초선이 X의 양의 방향이라 치자. 얘가 시초선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동경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일반각으로? 0도인데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10번을 참고해서요. 요만큼의 크기는요. 2n파입니다. 2n파이 더하기 0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2n파이 더하기 0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은 항상 2n파이의 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잠깐만 이거 가지고 좀 돌릴게요. 자, 이만큼의 크기가 있었어요. 좀 굵게 가져올게요. 자, 이만큼의 크기가 있었어요. 얘 한 바퀴 돌려봐. 그럼 각의 크기가 2파이만큼이죠? 그죠? 이렇게 거꾸로 돌면 마이너스 2파이만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X축의 양의 방향에 나타내는 동경의 크기는요, 항상 2n파이라고요. 됐니? 응. 자, 그럼 여기는요? Y축의 양의 방향은?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렇지. 2n파이 더하기 90도. 90도가 2분의 파이죠? 파이가 반바퀴였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 맞아?
여기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는요? x축의 음의 방향은? 그렇지. 2n 파이 더하기 파이로 나타낼 수 있겠죠. 감 좀 잡히니? 여기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러면 y축의 음의 방향은? 그렇지. 2분의 3파이. 여기가 2n 파이, 2분의 파이. 여기서 2분의 파이씩 커지고 있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여기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로 적을 수 있겠죠. 자, 이걸 왜 정의했냐면 세타가 2, 4분면에 가기래요. 그러면 여기 있다는 거야. 어떠한 동경이 여기 있었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2분의 세타의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좌표평면 위에 좀 나타내 보래요. 임의로 하나만 그을게요. 자, 이 세타는요. 내가 요만큼의 크기를 좀 알파라고 잡을게. 세타라는 얘는요. 2n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세타의 범위를 좀 구할 수 있지.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세타의 범위가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커요. 세타가. 그 다음에 2n 파이 플러스 파이보다는 작아요 라고 지금 적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2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을 거예요. 2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걸 찾을 건데 자, 2분의 세타를 한번 구해보잖아요. 그러면 m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지금 이렇게 되거든. 맞아? 근데 나는요, 얘가 일반각으로 표현됐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지금 일반각으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란 말이야. 얘가 보면 n의 값에 따라서 좀 범위가 좀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얘가 2n파이면 좋겠거든. 내가 봤을 때 2n파이면 좋겠단 말이야. 오케이? 왜요? 일반각은 항상 한 바퀴 돌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동경만큼 더 간 거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2n파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좀 볼 거냐면 n이 2의 배수일 때랑 n이 2의 배수가 아닐 때로 좀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좀 볼게.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서 봤을 때 2분의 세타라는 것은요. 2k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만큼 되겠고요. 자, 두 번째에 봤었을 때 2분의 세타라는 것은요. 2k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이만큼 되겠지. 됐나요? 사실 이거 알면은 이거까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좀 보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좀 표현해볼까요? 2k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요. 그럼 2분의 알파의 범위도 지금 찾아내야 되거든. 2분의 알파의 범위도 찾아내야 돼요. 2분의 알파의 범위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여기 알파 범위만 할 걸 그랬다. 알파가요. 결국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인 거죠. 맞아요? 알파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인 거고, 그렇다면 2분의 알파의 범위는요. 2분의 알파의 범위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 거죠. 일단 이거는 너네 지금 문제 푸는데 필요 없겠다. 그냥 알파 가지고만 좀 이야기하게요. 아이고.
자, 그러면 2분의 세타의 동경이 표현이 되는 게 여기 좀 그려볼게요. 다시 x축, y축 그리시고요. 자, 첫 번째 범위는요. 첫 번째 범위는 2n파이만큼 간 다음에 2분의 알파만큼 더 간 거잖아. 근데 2분의 알파라는 크기가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거든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면 몇 도부터 몇 호까지? 피부터 180도. 아, 땡. 40. 45도부터 90도까지죠. 45도부터 90도까지예요. 시도는 좋았어요. 45도부터 90도까지니까 영역이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역이요. 2k파이 여기에서 2분의 알파만큼 더 간 거잖아. 맞지? 2분의 알파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그러면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요. 두 번째 영역도 보면 2n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만큼 더 간 거야. 맞지? 2n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만큼 더 가면 파이가 요만큼이죠? 2분의 알파는 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4분의 파이보단 더 가야 되니까 또 연장선이 필요하네. 4분의 파이가 요만큼의 크기죠. 지금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찾을 거야.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요만큼인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리고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요만큼인 거죠, 지금. 그죠? 그 사이의 영역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영역이 되겠네요. 이게 4분의 파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얘들아,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뒤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두 번째 파트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동경에 너네가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여기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고 좀 외워서요.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 테스트 7번에 1번이요. 얘들아, 앞에 거 다 놓쳤다 싶은 친구들은 여기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알겠지? 앞에 거랑 좀 많이 관계가 없거든. 알겠어? 7번에 1번이랑요. 오늘 지금 숙제 어디까지 나갔냐? 46쪽? 64쪽이지? 놀랬어요. (64쪽까지) 나갔으니까 오늘 수요일이지? 68쪽까지 오세요. 65부터 64까지 나갔으니까 그냥 68쪽까지 다 해오시면 돼요. 앞에 빈칸 없이. 알겠죠?